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네, 또 온라인 동영상으로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지난 학교 수업에 이어서 사람의 유전에 관한 내용 중에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부터는 가계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 전 시간에 가계도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 가계도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자, 근데 공부해 보면은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이 또 유전이기도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상염색체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프린트 8페이지와 교과서는 133쪽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유전의 방식을 크게 이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일단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단일인자 유전이란 일단 이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유전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 함은 자, 대립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있는 자, 그림이 약간 같은 위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질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한 쌍이다. 그래서 한 쌍이면 당연히 두 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상동염색체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립 유전자도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러 쌍이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한 쌍의 유전자, 그러니까 딱 두 개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자, 이런 단일 인자 유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고 우성 열성이 뚜렷한 편입니다. 자, 근데 이 한 쌍의 유전자가 만약에 이제 상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요. 상염색체는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22쌍의 염색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게서 이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유전 형질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상염색체 위에 유전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다시 크게 이제 두 종류의 대립인자에 의한 유전과 이제 세 종류 이상인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두 종류의 대립인자에 의한 유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립 유전자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대립 유전자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전자가 딱 두 종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듯이 자, 보통의 경우 우열의 관계가 뚜렷해서 각각 우성, 열성 유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유전자가 우열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표현형도 뚜렷하게 우성, 열성으로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 예시로 혐알기 유전에 관여하는 대립인자는 혐알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고요. 혐알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가능한 경우가 이제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유전자형을 표시해 준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보시면 이제 쌍꺼풀 유전자는 외과풀에 대해서 우성을 띠고요. 그리고 보조개는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성이고, 귓볼 모양을 분리형, 이 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을 띱니다. 자, 그리고 방금 혀말기 얘기했듯이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에 비해서 우성이고요. 이마선은 이렇게 이마 가운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좀 내려오는 V자형이 일자형에 대해서 우성이고, 예, 엄지손가락은 젖혀지는 것이 안 젖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확인했었죠. 자, 이제 그 외에도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은 PTC 미맹이라던가 하는 다른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꼭 뭐가 우성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계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보통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뭐가 우성이고 열성이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제 PTC 미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PTC는 페닐티오카바마이드라고 하는 이제 물질의 이름이고요. 이 물질의 맛을 느낄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PTC 미맹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PTC 미맹은 이 용액이 맛이 이제 쓴맛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맛을 못 느낀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쓴맛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이 특수한 이 용액에 대해서만 이 쓴맛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제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쓴맛을 느낄 수 있는 정상이 우성이고 이제 못 느끼는 경우가 열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면역 단원에서 혈액형 얘기를 할 때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RH 플러스 혈액형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알비노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지 못해서 간혹 이제 백색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얗고 피부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거의 이제 흰색에 가깝듯이 금발인 그런 경우에 이제 알비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비노증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카락의 경우는 이제 곱슬머리가 직모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자, 그리고 다지증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지증은 가끔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 두 개씩 더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다지증 증상이 정상인 경우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예,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보통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열성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봐두시고요. 자, 단지증은 가끔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 길이가 정상에 비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가 이제 단지증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증 유전자도 역시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성 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 133쪽에 귓볼 모양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생각해보기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동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이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귓볼 모양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분리형이 있고요. 그리고 부착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분리형, 부착형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분리형이 우성이다라는 거를 알기는 할 텐데 선생님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가계도를 보면은 보통 어떤 형질이 우성인지를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점은 어떤 유전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부모한테서 없던 형질이 자식한테서 이렇게 숨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계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1번과 2번이 둘 다 분리형인데 그 사이에서 부착형인 딸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아래에도 6번, 7번이 둘 다 분리형인데 그 아래에서 이제 부착형인 자식이 이제 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5번의 딸이 부착형 유전자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착형의 귓불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자는 틀림없이 부모가 이 딸에게 물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둘 다 분리형을 띠고 있죠. 그래서 부착형 유전자를 누군가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겉으로 분리형이 나타났다. 이 말은 분리형 유전자가 부착형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분리형이 이렇게 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한번 분석을 해줘 볼 건데, 유전자형은 이제 귓불, 귀니까 이어, 그래서 알파벳 E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인 경우에 대문자로 표시하고 열성인 경우에 이제 소문자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착형 유전자는 이렇게 스몰 e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계도에서 우성, 열성을 판단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열성인 경우에는 표현형이 부착형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열성의 표현형이 겉으로 드러나려면 얘네들은 모두 유전자형이 순종.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형접합이라고 하죠. 같은 유전자만을 가지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성 표현형을 가진 애들 먼저 얘네들은 유전자형이 명확하게 스몰 e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써주시면은 나머지 분석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부착형인 애들을 다 이렇게 스몰 e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형인 사람들은 다 무조건 분리형이 드러나려면은 라지, 그러니까 분리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라지를 다 하나씩 써줍니다. 자, 라지를 하나씩 갖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분리형의 표현형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라지인지 혹은 라지 스몰이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형이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라지가 하나만 있어도 분리형의 표현형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순종인지 잡종인지, 그러니까 동형접합인지 이형접합인지는 이제 자식이나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과 2번은 지금 5번의 딸을 낳았기 때문에 이 5번의 딸에게 무조건 요 스몰 e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몰 e는 각각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기 때문에 부모가 둘 다 스몰 e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이 사이에서 부착형의 딸이 태어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2번 부모가 둘 다 잡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6번은 사실 가족이 여기 6번에 자식이 없었다면은 얘가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6번의 자식을 보면 마찬가지로 9번의 부착형의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스몰 e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6번과 7번도 마찬가지로 스몰 e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9번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의 경우는 이제 진짜로 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얘는 라지일 수도 있고 또는 라지 스몰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가계도에서 10번의 유전자형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곳은 여기 4번입니다. 자, 4번은 뭘까요? 역시 8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 4번이 스몰이를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한테서 스몰이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서 부착형인 딸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계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우성열성을 일단 제일 먼저 판단해 주는 거. 그래서 우성열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부모한테서 없던 형질이 드러나는 그런 자식을 찾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 133쪽에 역시 있는 요 그림인데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대립 유전자 한 쌍으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은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분리의 법칙에 의해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다른 생식 세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다시 대립 유전자 쌍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부착형, 이렇게 열성 순종의 자식이 태어나려면은 부모가 다 스몰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부모가 둘 다 이형적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습으로 혐알기 가계도 분석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 가계도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역시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유전자형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 하고 오셨나요? 자, 먼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우성형질인지 찾는 거라고 했죠. 자, 역시 여기도 보면은 혐알기가 가능한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부모 사이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불가능한 유전자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계셨을 텐데,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불가능한 유전자가 열성이고요. 가능한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혐알기는 여러분 사실 유전자형 알파벳 쓸 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혐알기 보통 이게 만다, 롤이죠. 그래서 R 유전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가능한 유전자는 대문자로 우성이니까 대문자로 써주고 불가능 유전자는 열성이니까 소문자로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성의 표현형을 가지는, 그러니까 혐알기 불가능한 사람들 먼저 유전자형이 확실하기 때문에 써주면은 불가능한 아빠는 스몰R일 거고요. 그리고 영희 역시 스몰R일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혐알기가 가능합니다. 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 대문자 R, 라지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아를 다 이렇게 써주고요. 라지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전자를 찾아줘 볼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앞에 우리가 봤던 귓불과 똑같이 이런 열성의 표현형을 가지는 자식을 낳으려면은 다 스몰아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하나씩 물려줘서 열성 표현형의 자식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고모들은 다 라지알일 수도 있고요. 라지알, 스몰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가계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 어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나머지 하나를 뭘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영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영희는 아빠에게서 무조건 스몰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몰알 하나는 엄마가 줬을 거니까 엄마 역시 잡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남동생을 볼게요. 자, 남동생은 이 라지아를 분명히 엄마한테서 받았을 겁니다. 왜냐면 아빠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아빠는 둘 중에 뭘 물려줘도 스몰알을 하나는 남동생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동생도 역시 잡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것을 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중에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 이상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의 유전은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경우는 대립 유전자에 올 수 있는 유전자 자체가 종류가 딱 두 종류뿐이었어요. 가능 혹은 뭐 불가능. 물론 가능 같은 거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전자가 두 종류였다는 겁니다. 분리형, 부착형, 혐알기, 가능, 불가능, 뭐 정상, 미맹,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유전자가 두 개였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전자가 이제 세 개 이상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유전 형질을 결정짓는 인자가 세 가지 이상 존재하는 유전 방식을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고요. 이 복대립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ABO식 혈액형입니다. 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 혈액형을 결정하느냐? 자, 요 그림은 교과서 134쪽에 있으니 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전자가 아까 A, B, O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요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I의 A, 이 I 알파벳이 이제 응집원이라는 뜻의 약자로 이제 I를 쓴 거고요. I, A 이렇게 쓰거나 I, B 그리고 O형의 유전자는 아래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소문자 I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파벳 A, B, O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우리는 유전자를요.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표면에 응집원 A가 나타나요. 그리고 B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 B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O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O 응집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응집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앞에 면역 단원에서 ABO식 혈액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얘기할 때 한번 설명했었죠. 그래서 응집원을 뭘 가지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형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A형은 표면에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당연히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A형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어쨌든 두 개씩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 유전자를 가지던지 혹은 A, O 유전자를 가지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전자형을 가지는 경우에 얘는 A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자 I로 표기했지만 그래서 A, O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를 가지는 경우나 O를 가지는 경우 A 유전자가 있으면 응집원 A를 만들 것이고 O 유전자가 있으면 얘는 응집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응집원 A만 가지게 되는 A형이 되겠죠. 자, B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유전자를 B 이렇게 가지거나 B, O 이렇게 가지는 경우에 얘는 응집원 B만을 가져서 B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를 A와 B 둘 다 가지는 경우에는 응집원 A도 표면에 만들고 응집원 B도 표면에 만들죠. 그래서 A와 B의 표현형을 둘 다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누가 우성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A와 B 중간 형질도 아니고 A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B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둘 다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둘 다 드러나니까 공동 우성, 둘 다 우성이다. 공동 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둘이 공동 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O형의 경우에는 응집원이 없는 경우에만 O형인데 A나 B 어떤 유전자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전자 O 이렇게만 가지고 있을 때 O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유전자 세 가지의 우열 관계를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아까 A와 B는 서로 어땠어요? 둘이 있으면 둘 다 드러난다고 공동 우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우열 관계가 동등하고요. 근데 A하고 O하고 같이 있으면 겉으로 A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O보다 우성이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O 유전자랑 있으면 겉으로 B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O는 A와 B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열 관계는 A와 B는 공동 우성이고요. O 유전자만 A와 B에 대해서 얘만 열성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교과서 134쪽에 있는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열 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A하고 B는 둘 다 우성이고요. 열성에 해당되는 것은 O형 유전자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O형이다. 그러면은 유전자형이 무조건 OO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O 유전자는 둘 다 누구한테서 물려받았어요? 엄마랑 아빠한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O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열성 유전자로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빠는 지금 A형이니까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엄마는 B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B형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 유전자가 O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A형, B형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형은 AB형이죠. 그러면 얘는 AB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을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서 A 유전자 물려받고 엄마한테서 B 유전자 물려받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수민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자, 수민이는 A형인데 A 유전자는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네, 아빠한테밖에 없죠. 그러면 아빠한테서 A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한테서는 뭘 받아야 돼요? 예, 엄마한테서 B를 받아버리면 얘가 AB형이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서는 O 유전자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서 수민이는 유전자형이 AO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교과서 아래에 점 이렇게 있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민이의 혈액형 대림 유전자는 각각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A 유전자는 아빠한테서, O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혈액형이 수민이와 같은 동생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확률 구하는 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아빠가 A와 O 둘 중에 뭘 물려줘야지 되죠? 네, 바로 A 유전자입니다. 그럼 아빠가 둘 중에 A 유전자 줄 확률 얼마예요? 네, 2분의 1이죠. 자, 그리고 엄마는 O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지. 그래서 B, O 둘 중에 O 유전자 물려줄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곱해야 되고 그렇다면 확률은 얼마가 되죠? 네, 4분의 1, 25%가 되겠네요. 물론 이렇게 이제 구하셔도 되고 혹은 요 우리가 멘델 할 때 했었던 요 사각형 표 있죠. 그래서 아빠가 AO, 엄마가 BO니까 여기서 AO가 나올 확률은 여기 한 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유전 중에서 만일 인자 유전 중에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가 만약에 XY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유전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